네, 뉴스오늘 개편을 맞아서 매주 화요일에 22대 총선 지형을 진단해보고 전망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22대 총선 경인 나침반이라고 이름을 붙여봤는데요. 자, 오늘 리서치 한국 여론정책연구센터 조대원 센터장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주거복지위 박성민 부위원장께 도움 말씀 들어보죠.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자, 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이제 7개월 조금 더 남았습니다. 8개월도 채 안 남았지요. 매주 이 시간 경인 지역 총선 구도, 총선을 비롯해 또 총론을 비롯해서 지역별로 또 인문을 별로 좀 살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위기론인데요. 여야 모두 수도권 위기론이라는 명제를 갖고 있습니다. 먼저 여당 상황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당 지지율보다 더 중요한 건 내년 총선에 어느 당을 찍을 거냐는 여론이다. 민주당을 찍겠다는 여론이 훨씬 더 높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이진복 대통령실 수석은 언론이 만든 이야기다. 수도권은 언제든지 위기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수도권에서 보수 정당의 우세를 점친 적이 몇 번이나 있었나 생각해 보면 보수 정당의 단골 레파토리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자, 조대현 센터님 어떻게 보십니까? 윤상현 의원이나 이진복 정무수석이나 두 분 다 국회의원을 4번씩 하신 네. 국민의힘의 중진 의원입니다. 근데 두 분의 사선하는 과정에서 조금 이 배경이 다른 게 네. 이진복 수석은 국민의힘의 텃밭이라고 얘기하는 부산에서 사선을 하셨고 윤상현 의원은 수도권 중에서도 가장 성적이 국민의힘 쪽 보수 정당한테 안 좋았던 인천 지역에서 4번을 했죠. 우여곡절 무소속으로 그렇죠. 나왔다 막 그랬었죠. 그리고 최근 2번은 갈수록 이제 네네. 수도권에서 이 보수 정당이 어렵다고 하는데 예. 최근 가장 어려운 선거 2번을 무소속으로 당선될 그렇죠. 정도로 네. 이분이 바닥 민심에 대해서는 꿰고 있는 분인데 이분이 지금 현재 이 시점에서 왜 윤상현 의원이 당에 찍히는 걸 각오하면서도 예. 지금 이렇게 어렵다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자기 스탠스를 잡지 않으면 국민의힘 공천을 받아도 본선 가서 당선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지금. 네. 그 정도로 민심이 어렵다. 이걸 파악했기 때문에 자기 목을 내놓고 사실은 이렇게 이 당에 좀 쓴소리, 험한 소리를 하는 것이고, 저도 지금 파악하고 있는 우리 여론조사 기관에 있는 사람들이나 또 민심을 파악을 해보면 윤상현 의원이 파악하고 있는 바가 정확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현장의 분위기도 그렇고 저 분야에선 윤상현 의원 말이 정확하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예, 그렇죠. 예. 자, 수도권 위기론. 하지만 선거 때는 항상 엄살을 피우는 그런 당들이 나타나게 마련이죠. 또 오히려 선거 결과가 좋은 때도 있고 또 자신이 있어 하는 곳에서는 의외로 패하는 선거가 된 경우도 많았습니다. 자, 박성민 부위원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완전한 엄살은 아니고요. 네. 그래도 전략적인 엄살은 조금 들어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네. 선거가 어렵고 또 힘들다, 또 지금 이런 상황으로 안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려야지 또 유권자가 총선에서 도와주지 않겠습니까? 네. 지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 또 송영길 대표 당대표 돈봉투 리스크, 그리고 김남국 의원 코인 사건 이런 것들 보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지금까지처럼 이렇게 당 지지율이 낮은 적이 없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호재를 좀 부르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하고 있고요. 내년 총선이 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또 윤석열 정부의 또 중간 평가도 되지만 네네. 거대 야당이 더불어민주당의 180석을 가까이 갖고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그거에 대한 또 심판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말씀하신 지금 사법 리스크, 이재명, 김남국, 윤관석, 이성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수도권 위기로의 원인 중에 하나가 친명계, 비명계의 갈등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게다가 막상 총선 때 돼서 공천에서 뭔가 삐덕거리고 문제가 생기면 당이 쪼개질 수도 있다. 이런 분석은 계속 나오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당이 쪼개지겠다 그런 것까지는 지금 쉽지 않은 상황이고요. 결과적으로 비명과 친명 결과적으로 공천 문제가 불거지지 않겠습니까? 거기서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문제가 될 건데 그 부분은 아마 이재명 대표가 그 전에 더불어민주당이 그런 해결 방안을 좀 만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 부분은.
여야 모두 수도권 위기론에 분명한 이유와 또 그간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위기여도 어느 당이라든 이기긴 이길 겁니다. 분명히 승자는 나올 텐데 조 센터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저 위기론, 민주당발 수도권 위기론, 어쨌든 경인 지역 서울에서 압도적인 지금 예상으로는 우위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지난 선거도 그랬고 그래도 민주당이 수도권은 먹지 않겠느냐 이런 분석이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뭐 여론조사 기관에서 바라보면 네. 그 현재 보이고 있는 정당 지지율에 대해서는 크게 의미를 안 둬요. 아, 예. 예, 왜냐하면 현재 그 무당층, 무당층 당 지지 정당이 없다 아니면 투표를 하지 않겠다 무관심층들이 40%까지 육박하는 여론조사가 나오고 있는데 네. 과연 그 성향이 어디서 빠져 있느냐? 네. 그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이 현재 여러 가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고 대한 야당으로서 정부 여당을 제대로 견제하지 못하는 네.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국민들이 실망해서 이게 이제 빠져 있는데 과연 결국은 이 무당층으로 빠져 있고 정치 무관심층으로 빠져 있는 층이 나중에 투표장에 갈 것인지 말 것인지 그리고 어쩔 수 없이 투표장에 갔다면 과거와 같은 행태로 결국 최악을 피하기 위해서 차악을 찍으면 누가 최악이 되고 누가 차악이 될 것인지를 따져봤을 때 국민의힘이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고 뭐 그래서 요즘 예. 차이민주 얘기 나오는 건가요? 예, 그런 것도 나오죠. 그리고 가장 큰 거는 이제 여론조사 기관에서 주목해서 보고 있는 게 뭐냐면 이 정권 심판론이냐 예. 아니면 정부 지원론이냐. 네. 이걸 이제 우리가 과거에 여론조사 정당 지지율로 선거를 예측해 보려고 했는데 그게 잘 이제 맞지 않는 부분이 나오니까 네. 발견한 게 정부 견제론이냐 아니면 정권 심판론이냐 정부 지원론이냐 이걸 냈는데 이 여론조사는 그 10개를 보면 국민의힘한테 유리한 여론조사가 거의 없어요. 예. 그런 부분에서 현재 정당 지지율이 조금 앞서고 있다 하더라도 심지어 서울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보다 국민의힘이 좀 많이 앞서고 있다고 하더라도 네. 서울의 이 출마 예정자나 국회의원 당협위원장들이 상당히 불안하게 느끼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다. 예. 예.